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 시즌인데요. 겨울이 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계절도 못 느끼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사는 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불편한데, 우리가 아이들도 길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거든요. 오늘은요, 믹스비전의 이정길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립니다. 믹스비전의 이정길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믹스비전의 이정길입니다. 저희는 그 유아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가 놀이를 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실제로 또 그런 아이들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발달적으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제 뭐 밖에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네. 아이들이 이제 뭐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내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건이 많이 여의치 않고요. 그리고 네. 또 아이들이 뭐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한계가 그냥 있죠. 뭐 그냥 동영상을 본다거나 뭐 그렇게 노는 것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들처럼 많은 발달이 네. 좀 많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예전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의 그 하루 일과나 일주일을 보면 TV를 붙잡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이 컴퓨터나 또 어떤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또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고 네네네. 있으면 부모님들이 많이 제한을 두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디지털 기기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의 디지털 교육 뭐 그런 서비스들이 어쩌면 꼭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대표님? 맞습니다.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패드나 아니면 뭐 TV를 통해서 뭐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영상들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네. 이게 변화들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막 그 자기를 좀 조절하고 이렇게 뭐 적절하게 자기를 좀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배워가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잠깐 저해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많이 이야기들 하셔서 네. 사실은 저희의 솔루션은 그런 뭐 패드나 유튜브의 영상들 네. 이런 거 위주의 솔루션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앞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책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잘 놀게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놀지만 교육까지 네네.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셔서 실제로 좀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정규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하고 그렇게 네.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유치원. 네네네. 네. 그럼 우리 믹스비전의 서비스명 그죠? 컨텐츠. 네네. 네. 토이미라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이미를 사용하는 타겟은 유치원 학생인가요? 네네네. 음. 그 토임이라는 의미가 이제 핀란드어로 네. 그 활동하다 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토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네. 그 토임이는 일단 저희가 전용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고 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움직이고 뭐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드는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북에다가 같이 인터랙션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요 정도 들으셔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믹스비전에 토임이라는 기기가 있고, 디지털 기기가 네네네네. 있고, 그 기기 안에 뭔가 디지털 북이 들어가서 네. 그 책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데 재미있게 놀면서 배울 수 있도록 뭔가 컨텐츠를 기획했다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거죠. 지금 3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토이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촬영을 한다거나 목소리를 또 인식해서 네네네. 녹음이 된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그림 그린 거를 뭔가 스캔할 수 있는 기능?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잘 이해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에는 토이미 디바이스에는 이제 그 아이들 행동을 인지하는 카메라가 전면부에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AR 기능을 가지고 네. 컨텐츠에 이제 같이 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네. 이 그림을 인식해서 네. 3D로 뭐 표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마이크가 있어서 마이크의 소리의 높낮이나 아니면 네. 뭐 소리의 성량을 통해서 뭐 컨텐츠가 구동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뭐 공이 빨리 굴러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작게 내면 천천히 굴러간다거나 아.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그 뭔가 쌍방향 소통이 될 수 네네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의 중심은 이제 인터랙션이 가능한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콘텐츠.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뭔가 카메라로 인식하고 목소리도 인식하고 아이들의 그림을 인식해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토이미가 개발이 되었는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콘텐츠나 이 서비스를 개발했던 이유는 네. 이제 유아교육 쪽은 그러니까 모든 산업군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교육 쪽, 특히 유아교육 쪽의 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제대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전환해보자, 네. 만들어보자라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딱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이제 뭐 교육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뭐 패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쵸, 수업하는 많죠. 거,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키즈 카페에 가시면 네. 이렇게 벽면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부착시켜 놓고 이것들을 막 터치하면서 노는 그런 이렇게 놀이의 학습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 이것들은 뭐 디지털 그러니까 패드로 되어 있는 것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네. 대로 이게 아이들이 그 시기에 자기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를 때 네. 장애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키즈 카페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이게 놀이이긴 한데 네. 학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가 네, 하나 네,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 OECD의 국가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봤을 때 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그 문해력이 네.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문해력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는데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아동들한테도 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네. 그것들을 좀 길러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림책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었던 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그 토이미 자체가 AR 기능도 있고요. 네. 또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또 뭔가 전환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받았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정보들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정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 정보를 분석해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이제 뭐 성장할 때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까지 같이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분석, 어떤 심리 분석 네네네, 쪽으로 그런 가야 하는 것들이. 게 네, 최종 네. 목표이신 거군요. 네네네네. 좀 전에 문해력이 나와서 좀 문해력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네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문해력에 대해서 한번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사실 뭐 문해력은 그 어떤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해서 네. 실제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네. 읽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길러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네. 정말 정보 홍수에 빠져 있잖아요. 많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정보들을 읽고 이것들을 좀 판단하는 능력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뭐 댓글을 단다거나 네네네네. 뭐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 글을 빠져들 수 쓴다거나 있기도 그렇게 하고. 되기 때문에 디지털 문해력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점점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유아 시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책을 토대로 네. 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사실 청소년들도 문해력에 대해서 맞습니다. 되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 제가 저희 아이 키울 때는 초독서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책을 읽기는 읽어요. 네네. 뭐 글을 읽는 거 뭐 엄마들 되게 막 신나잖아. 우리 애가 벌써 글을 읽어. 근데 뜻은 몰라. 해석을 못해.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리고 내가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책을 읽고 나서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아이가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문해력을 기르려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에는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뭐 참여하기 전에 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책에
어떤 특정 단어들이 있으면 이 단어들을 좀 알려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고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다독이 아니라 정독이네요. 책 한 권을 그렇죠. 네. 아주 씹어 먹는 거네. 네. 아주 재미있게. 저희는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촬영 중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토이미를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학습을 하는지는 저희 토이미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법에 대해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이미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실감형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MR 기반의 교육 솔루션입니다. 토이미 서비스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의 움직임 감지, 그림 스캔, 목소리를 융합하여 실감 환경을 만드는 전용 디바이스입니다. 다양한 입력 방법과 콘텐츠를 융합하여 실감형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토이미 서비스를 통해서 동화책을 읽고 실감형 그림책으로 책 속에서 함께 달리고 웃으며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면 머리 모양이 바뀌고 소리를 지르면 움직임이 빨라지고 아동이 스케치북에 자동차 그림을 그려서 스캔하면 그 그림이 3D로 변하고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바퀴 모양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림책 수업, 과학, 미술, 체육, 체험, 안전교육 등 누리과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교육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상하는 집을 그려서 스캔하면 그 집들이 3D 집들로 변하고 이때 스캔한 아이들의 그림은 서버로 전송되어 HTTP 분석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그림, 행동, 소리는 토이미로 전달되어 심리 분석, 창의성, 자존감, 체력 발달의 데이터로 수집이 됩니다. 수집된 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 분석 결과를 부모님과 선생님께 제공하여 교육 방향성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성장 분석 서비스로는 HTP 미술 분석, 아동 체력 수준 분석, 디자인 감수성 분석, 창의성 분석, 건강가족 분석 리포트 등 아동들의 시각화된 성장 데이터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즐길 수 있는 미래 교육 환경을 추구합니다. 믹스 비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표님의 사업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그 유치원 대상으로 누리 과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 번 다양한 그 아이템, 사업 아이템 대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누리 과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한번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리 과정은 이제 아이들의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정책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교육 방식인데요. 국가가 정한. 뭐 그 전까지는 사실 2020년도부터 전후로 좀 변화가 됐는데 19년, 20년도에 누리 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교사들이 교환을 작성하고 그래서 그 교환된 작성된 대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 누리 과정이 2019년, 20년도에 이제 그 놀이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놀이를 통한 학습이 되도록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놀게 놔두고 그러니까 교사는 앉아서 그 아이들을 잘 놀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이제 관찰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수업들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사실은 이 놀이가 어떻게 보면 매일 똑같은 놀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놀이들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솔루션이 이런 놀이에 대한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그럼 몇 년 안 됐네요. 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물음표는 뭐냐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행동들을 우리 유치원 교사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지? 라는 질문이. 사실 분석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관찰하고 그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는 방식이 좋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을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책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놀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형극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책 안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뭐 키워드나 단어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노는 학습들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관성 뭐 그런 것들을 뭐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제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수업하는 것들 자체가 사실 이제 디지털적인 게 아니라 아날로그적이다 보니까 네. 그냥 책을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또 준비해가지고 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미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 토이미를 도입을 하면 원장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가장 좋겠네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되겠네요. 그렇게 어떤 되면, 선생님의 네. 역량이나 환경에 어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치는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컨텐츠가 미리 정해져 있다 네, 네, 보니까 사용자들이 표준화된 네. 뭔가 컨텐츠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또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만 이 토이미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조금 더 면밀하게 이 행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거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네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HTP 검사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집을 그리고 네. 사람을 네. 그리고 나무를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가지고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심리 전문가 분들하고 이 HTP에 대해서 조금 계량화한 어떤 네. 지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아이들은 컨텐츠로 이제 마을을 꾸미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을 그리면 네. 이 집으로 여러 가지 마을의 집들로 변화가 돼서 이쁜 마을을 꾸미는 컨텐츠거든요. 네. 저희는 이 아이들이 그린 집의 그림을 가지고 네. 이제 전문가의 분석된 지표를 또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냥 수업에 참여를 했지만 네. 이걸 통해서 그 아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학부모들이나 학부모님과 그다음에 교사들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되게 되죠. 와, 그러면 이제 우리의 타겟은 사실 실제 사용자들은 유치원 아동이지만 그 학습을, 그렇죠, 놀이 학습을 진행하는 교사들이나 원장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에게도 우리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그리고 또 노는 모습을 통해서 네네. 우리의 어떤 심리 뭐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한 네. 제공할 수 있는 이게 다 지금 지원이 되는 서비스인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포트를 제공하게 되면 사실 네. 뭐 이 리포트로 이 아이가 뭐가 모자라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로 좀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현재의 상태, 그리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발달시키면 네. 좋은지 어떤 조언 같은 거네요, 네. 리포트가. 네네네. 와. 그러면 지금 이게 상용화가 이제 내년에 된다 그러면 네네. 대표님 사업적으로 지금 굉장히 왕성한 준비 네. 활동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활동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원장님들을 좀 대규모로 모셔놓고 네. 이렇게 설명회를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은 이제 지역 군소의 원장님들 모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저희의 토이미를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뭐 원장님들의 특정 유치원에 가서 네. 아이들한테 실제 수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네. 부모님 수업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믹스비전에 지금 토이미는 사실 하드웨어,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지금 동시에 개발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지금 우리 믹스비전의 그 팀 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크게는 사실 하드웨어와 컨텐츠와 그리고 네. 이제 분석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저희가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네. 이제 외부 협력 업체와 같이 네.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내부 인력들을 다 충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부에서 뭐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이런 네.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림책을 기반으로 디지털북을 만들면서 네. 그 이런 인터랙티브 되는 그런 요소들을 기획하고 네네. 그걸 개발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네. 분석 서비스는 이제 분석을 위한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업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온 리포트를 네. 저희가 이제 뭐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는 따로 저희가 네. 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와 이제 네, 내부 네, 팀원이네요. 그럼 지금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금 내부에는 저까지 10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업이 언제
저희가 2020년도 7월 달에 창업을 했고요. 이제 2년 한 5개월 정도. 2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직원이 10명 정도. 이거 매달 굉장히 힘드실 텐데 매달 고정비,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실 텐데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뭐 스타트업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네. 그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네.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기존까지는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을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했어서 그런 부분들로 많이 충당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자체 융자를 통해서 네. 직접 조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향후 뭔가 좀 투자도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내년 연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좀 내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라운드를 움직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믹스비전이 네. 2023년을 어떻게 열지 네. 굉장히 기대도 되고.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혹시 뭐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느 정도 투자? 네. 저희가 뭐 첫 투자이기 때문에 네. 첫 투자이기 첫 때문에 투자. 사실은 이제 뭐 시드나 프리A 정도의 네. 수준에서 아마 투자를 받게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규모도 말씀드려야 돼요. 네, 말씀하셔서 좋죠. 네, 규모는 네. 뭐 3억에서 5억 정도로 아마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런 투자 받았을 때 그 자금은 어디에 쓰일지. 네. 네. 저희 사실 이제 컨텐츠를 고도화하는 쪽에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사용될 예정으로 지금 뭐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이유는 사실 컨텐츠가 아이들 교육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전적으로 다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뭐 인건비 쪽으로 네, 아마 인재를 그렇게 채용하는 네네, 데 많이.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VR, AR 뭐 관련된 기술 대표님들 많이 만났는데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컨텐츠를 기술화 시키느냐가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정길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네. 아이도 있으세요? 그럼요. 몇 살 아이가 있으세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4살이 됐고요. 네, 내년도에 네. 이제 유치원에 가는데 딱 우리. 네, 제가 사실 창업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네. 제가 직접 만드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딱 시기가 맞아서. 그렇군요. 사실 지금 2년 넘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사실 그 첫 해와 올해가 제일 좀 힘들었는데 네. 첫 해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걸 통해서 창업을 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1년을 하면서 그 과정이 끝났는데 뭔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못 미치는 그 결과가 만들어진 거니까 성과가. 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결과에는 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그 결과 그러니까 저희는 1년 정도면은 다 만들어져서 무언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네. 오파지였죠. 그렇죠. 1년으로 너무 짧은 시간이고 제품 제조, 간단한 것도 제조하는데 시간이 네, 꽤 걸리거든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많은 스타트업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그죠 오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연초에 이것도 이제 시기의 문제이긴 네. 하지만 연초에 저희가 상용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드웨어 제조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 제조 부분이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기들이 조금씩 늦어지면서 네. 이제 연말이 또 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그 토이미가 그 규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뭐 한 30cm, 40cm 정도, 그 높이는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동이 좀 편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져서 네. 이게 기기가 한 대가 도입이 되면 뭐 네. 이곳저곳에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B2B인 거죠? 네, 우선은 B2B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 대상으로 시연을 했을 때 네네. B2C로도 요청이 좀 있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향후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우선은 B2B에 좀 집중을 하고, 네네. 저희가 B2B에서 이제 분석 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해서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네. 이제 이걸 토대로 B2C로 전향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사업은, 이 아이템은 대표님이 어떤 이제
뭔가 정량적으로 목표를 두고 가실 텐데 네네. 이 시장이 사실 요즘 몇 개 그 팀들을 만나면서 참 뭔가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점점 늘고 있다는 게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이들 숫자가 주는 거는 정말 맞는 현재 네. 현실이고요. 그래서 네. 유치원들도 많이 뭐 줄어들고 있긴 그쵸. 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네. 실질적으로 키즈 자체의 교육 시장이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규모가 더 성장하고 있고 그런 그런 이유가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에서도 좀 질을 높이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뭐 생각들도 많으시고요. 좀 더 집중한다는 네, 네, 느낌?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아이들로 시작은 했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식체화된 인지학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움직임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네네. 교육 효과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이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체화학습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네.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장애 맞아요. 쪽에서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향후에 그쪽으로 확장에 대한 것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돌봄 계층의 교육 서비스라는 것들을 좀 약간 미션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 달에 소셜벤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정길 대표님이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네.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대표님의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저희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 과정인데 네. 이 정규 과정의 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네.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들, 그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계층에는 더 적용되기 어려운 지금 네네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게 사실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약간은 뭔가 소외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또 요즘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정의감, 대표님만의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도 약간 엿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디지털 교육을 균등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맞습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네네네. 그런 부분에 또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랄지? 처음에는 사실 뭐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어떤 사업을 조금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었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끌어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다 창업하는 시기에는 이제 저희가 뭐 아이들 뭐 유아 숫자가 줄어든다, 뭐 네.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네네. 것들이 계속 접하면서 네. 사실 그 시점에 아이들 대상의 교육 서비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노인들, 그러니까 실버들 대상의 네, 교육 네. 서비스 할 것이냐를 네.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토임이라는 어떤 기획을 딱 잡고 나서는 네. 이게 뭐 한 대상으로 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네. 예, 저희 내부에서는 일단 그런 말씀드린 그 돌봄 계층 전체에 대한 것들을 비전을 갖고 우선 아이들 대상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네. 그래서 아까 결정을 어떤 내리게 인증을 됐습니다. 받으셨다고 한 거죠? 인증은 아니고요. 소셜벤처라는 소셜벤처.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네네네. 소셜벤처 판정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일단 벤처 기업처럼 어떤 네.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기업에.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기술적인 요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적 네, 가치가 네. 굉장히 네, 높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IT 기업이 있고 이제 이쪽 끝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간에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이제 소셜 벤처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토이미를 활용한다면 아이들이 뭐 개인별로 다 책을 하나씩 가지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쪽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럼 실제로 토이미로 조금 더 들어가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떤 책을 어떤 컨텐츠화 시켰다는데 조금 더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림책 출판사하고 IP 계약을 해서 네.
이 출판사의 그림책을 저희가 소스를 가져다가 네. 이걸 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VR, 그림책을 AR, 네. 좀 그죠. 사실 이제 뭐 VR이라기보다는 AR에 좀 AR, 가깝긴 한데 네. 그래서 움직이는 그림책을 저희 이제 저희 내부 용어로는 디지털북이라고 일단 부르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디지털북을 만들고 그 안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션 요소들을 저희가 기획해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 기기를 설명드릴 때 뭐 전변모의 카메라를 통해서 아이들 행동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 내에 아이들이 투영되는 그런 그 동안 속에 교육들이 아이들이 있고요. 들어가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네. 그림이 그림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그림이 또 그림책으로 네, 들어가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또 저희가 입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림책의 어떤 특정 움직임을 아이들의 소리를 통해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되게 애들이 재밌겠다. 네. 뭐 아이들뿐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책에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시면 네. 뭐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물고기가 막 3D로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저희는 이제 그 책 일부의 하나의 컨텐츠로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그리면 자동차가 도시에서 막 움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바퀴 모양을 네. 이제 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오려 붙이면 이 바퀴에 따라서 물리 엔진이 적용돼서 이렇게 막 굴러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만약에 불이 나면 네. 저희가 소방차를 출동시키고 네. 그럼 아이가 앞에서 이제 소화기를 들고 네, 네. 쓰면 네. 이제 건물에서 불을 끄는 자기가 직접 불을 꺼보는 뭐 이런 체험들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다 할 수 네, 있는 네, 거네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회사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네. 그럼 IP가 뭐 혹시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와 네. 방법에 대한 것들은 특허는 등록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약간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 서비스에 연관된 지금 특허 출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뭐 매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그쵸? 이런 사업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직은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네네. 2023년, 그리고 또 향후 또 한 3년 뒤, 한번 앞으로를 좀 상상해 본다면, 어떤 매출 곡선을 좀 가지고 가실? 저희가 사실 이제 기술 베이스의 회사다 보니까 네. 작년까지,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그런 외주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요청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네네. 뭐 컨텐츠를 만들어 드린다거나 네. 뭐 기획을 해 드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저희가 저희 솔루션에 집중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안 네. 하고 네. 이제 그 매출이 없이 쭉 네. 이제 컨텐츠에 집중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목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 숫자가 한 전국에 한 8,000개가 좀 넘고요. 네네. 어린이집은 한 2만 개가 좀 넘습니다. 네, 근데 네. 저희 그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네. 한 100명, 80명에서 100명 이상 되는 규모의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100군데 정도를 레퍼런스를 일단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1.2% 정도 되거든요. 네. 2023년도에 1.2% 네. 점유. 네. 네. 그리고 2024년도에 네네. 한 5% 정도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네. 한 8%, 9%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해외 쪽을 조금 더 네, 고민을 하고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림책 자체를 그 나라 언어의 책들로 네. 사실 전환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2년 후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인 계층이나 아니면 네. 장애 계층의 어떤 컨텐츠 제공하는 그런 네. 솔루션 부분으로도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년 후에는 예측보다 더 그러네요. 많이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뭐 아이들 교육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또 영어 교육도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해외 어떤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영어 쪽으로도 교육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네.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네, 맞습니다. DM이 굉장히 네.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네.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영어 책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교재로 사용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들을 조금 유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만들어 보는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결국 또 핵심 파트너잖아요. 네네. 네. 우리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심 파트너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과거에 제가 유치원 쪽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원장님들과의 약간 네트워크가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국을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각종 지사분들이나 네. 뭐 총판분들을 지역마다 좀 세우려는 계획들이 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있던 파트너분들하고 이야기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은 컨텐츠를 수급하는 건데, 네. 이제 저희가 그림책 기반의 그런 뭐 도서관 구축들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출판사, 그림책 출판사들도 컨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스타트업 중에도 이제 유사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또 유치원, 뭐그 어린이집 이미 구축되어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 네, 있는 네, 팀들도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런 팀하고의 어떤 또 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논의 중에 있어서 네네. 금주에도 지금 뭐 대표님들 음. 만날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뭐 저희가 다 하기에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죠. 어쨌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지원 사업을 또 많이 활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씀하셨고 네. 또 어떤 사업들을 또 해오셨는지. 네,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연도에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창업 경험이 좀 있어서 네네네.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올해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더 있어서 네. 뭐그 디딤돌 디딤돌, 전략형 네. 사업 그리고 한국 콘진에서 진행되는 세컨 찬스라는 또 프로그램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아마 발표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하셨을 때 네. 이제 많은 심사위원들이 뭐 실제로 투자사들에서도 나오셨을 거고 심사역들이 어떤 관심과 질문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솔루션이 기존에 없던 거다라는 네. 것들은 인식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반대로 없던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에 대해서 더 망설이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으시죠. 사실 그래서 음. 저희가 내년도에 그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네. 이제 매출을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로 저희가 목표를 좀 만들고 음. 그리고 나서 투자를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또 실제로 또 그 아이템 자체가 이렇게 딱 제조 물품으로 해가지고 하드웨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아까도 뭐 시제품 만들었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만족도가 네. 많이-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네. 아이들이 좋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막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만들었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네. 만들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쁘게 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교육용이고 오히려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사용하는 게 많고 네. 또 아이들이 만지고 건드리고 했을 때 좀 내구적으로 튼튼한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약간 박스 형태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버전을 지금 뭐 여러 번 바꾸고 나서 이제는 조금 상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은 지금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사실 뭐 한번 만들 때마다 금형을 해야 되는 거고 재질도 선정도 해야 되는 거고 막 아까 말씀하신 내구성이나 안전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조를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금형을 저희가 시도를 못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금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 전까지는 뭔가 조금씩 부족해서 모급 제품을 만든 다음에 계속 개선을 그쵸. 해왔고요. 네. 금형 한번 들어가면 또 비용도 네, 장난이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이. 굉장히 고심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같이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고객들 또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고객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우리 이 아이템 토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발언 좀 해주시면. 네. 네. 그 아이들 교육이 네. 놀이 중심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지만 이 놀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놀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이나 컨텐츠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림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몰입도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그 놀이보다는 더 높거든요. 네. 실제 저희가 유치원 원장님들 대상으로 실제 수업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을 때 정말 재밌게 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또 분석 리포트로 제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원장님들이 뭐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도입함으로써 얻는 효과들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를 한번 뭐 한 두세 가지로 또 정의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일단은 교육을 뭔가 디지털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크고요. 네. 그래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을 네. 유치원에 도입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는데 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환경들을 저희가 구축해 드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들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입력받는 정보들을 가지고 그 네. 아이들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분석.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연계 학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문해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몰입해서 재미있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런 과정에서 리포터로 뭔가 좀 부모님들한테 분석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네.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내년이 2023년이 어쩌면 우리 이정길 대표님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힘든 과정을 또 잘 겪어 나왔는데 2023년도에 대표님이 조금 더 좀 뭔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스타트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솔루션, 네.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 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네. 떠나서 네. 실제 이 사업에만 네. 집중하고 싶다. 네. 네. 그러려면 네. 이제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출을 내서 뭐 만들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통해서 만들던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빨리 집중. 해결하고 네. 저희는 정말 솔루션에 집중하고 교육에 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 믹스비전의 토이미도 완전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약간은 그 고객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통해서 함께 완전하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지금도 뛰고 계시지만 또 다른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또 전해주신다면 어떤 선배로서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하고 싶으신지. 창업을 저는 장려하고 있거든요. 주변 뭐 후배들이나 네.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빨리 창업을 경험해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이런 의견들을 듣고 창업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창업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직접 네. 해봤을 때도 굉장히 그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은데 네.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인생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창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네.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들보다는 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얻는 것들이 창업자에게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갖고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제 조카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누가 봐도 뭔가 굉장히 부러울 수 있는 그런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꼭 취업이라는 길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꿈꾸는 그 길로 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창업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고 좀 그런 사이트나 뭐 음. 그런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대표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고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창업을 좀 꿈꿀 수 있고 실제로 한번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얻어질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근데 그 경험자로서. 실질적으로 제가 창업하고 느낀 가장 큰 거는 네. 창업자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조금씩이라도 다 알고 있어야 아. 네, 이것들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물을 모르면 네.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를 거고 아. 제가 인사 업무를 모르면 사람을 관리하는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술을 모르면 기술 베이스의 회사는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기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고요. 아. 물론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도 크게 자기한테 오겠죠. 네. 저는 그 부분보다는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젊었을 때 빨리 창업을 하면 그런 창업한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태도들이 완전 달라요. 네. 저희가 나중에 약간 과거에 회사에 있을 때 그리고 네. 창업하고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네.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아. 네, 이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경험은 해보는 게 네. 근데 이제 경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해서 경험하는 음.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격하게 저도 공감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일을 맡아서 직무를 맡아서 일하는 거 말고도 아까 얘기하셨던 재무, 인사 너무나 아주 다양한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뭐 그 길. 재무 노무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이 그렇죠, 영업이니 맞아요. 뭐 기획이니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해본다는 다, 게 예, 정말 볼 수가 중요한 있기 것 때문에 같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 기간에. 네. 자, 우리 이정길 대표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좀 준비된 창업자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또 투자자들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매력도를 보기도 하지만 이 대표의 역량이나 이 대표자의 어떤 열정을 보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표님의 어떤 자랑 아니면 어떤 강점 뭐 이런 것들 끝으로 한번 어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한 5년 정도 제가 전산과를 나와서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 IT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런칭하고 하는 일들을 한 15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IT 기반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것들을 성공시키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서 사실 저희에게도 무언가 약간의 그 자금적인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정말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림책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네. 사실 도서관에서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 토이미를 어느 도서관에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믿음이 갑니다. 아주 조용하게 힘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정길 대표님. 믹스비전의 우리 토이미가 유치원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돌봄이 필요한 네네. 또 계층까지도 쭉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아동교육 관련된 토이미를 개발하신 우리 믹스비전의 이정길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 얘기를 나누면서 아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드셨고 그리고 또 차근차근히 팀원들과 그리고 또 그동안 쌓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해내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 2023년에는 좀 원하는 투자를 받으셔서 실제로 다음에는 대표님 목표한 매출 이룬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